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뷰티풀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저는 지금 경제방송 이제 10년 차로 전문 패널 활동하고 있는 또 전문가이자 지금 현재 머니 이즈 라이프라는 또 슬로건을 걸고 와이프라는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늘 내용들이 알차다 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서 1만 피 돌파 가능성 저도 굉장히 지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9천 피 지금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1만 피까지 간다라는 건 거진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아무래도 강세장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이제 줄 때는 좀 강하게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 2주 정도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8,000피 이제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주면서 7,000피 부근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9,000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흔들림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 눌림을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건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00피 또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또 1,000포인트 정도 가량의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만 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강세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의 8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지금 섹터 자체가 슈퍼 메가 사이클로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특히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3, 4분기가 가장 또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까지도 지금 현재 끌어서 멀티플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섹터들 보면은 지금 뭐 지난 1, 2년 동안 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또 여러 섹터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조방원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해소되면서 주주환원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뭐 지주사나 금융주 쪽도 흐름이 굉장히 더 좋게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이제 시장 흐름을 전망한다라고 한다면 1만 피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격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줄 때는 또 조정의 명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3월 달에도 또 그와 이제 비슷하게 조정 시기를 한 거의 한 달 정도 거치기도 했었죠. 미국 이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그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을 갖기 시작한 후부터는 다시금 업황이라든지 실적 눈높이에 맞춰지면서 지금의 강세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특히 지금 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계속 종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나온 이슈들 보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또 휴전 협상했다라는 그런 관련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내에 일단은 이란 전쟁이 종전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협상의 난항을 조금 겪더라도 그게 단기적인 그런 이제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도 시장의 큰 추세를 훼손하기까지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영향력을 이제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부분도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지금 봉쇄로 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래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나 횟수 자체를
2회 정도로 봤었습니다. 뭐 낙관을 했을 때는 최대 한 3회까지 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1회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는 동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부정적인 매파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에는 금리 동결로 가는 걸 넘어서 금리 인상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당장 특히 올해에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목표로 했었던 그 금리 인하 종료 시기가 원래는 내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연내 한 번쯤은 그래도 뭐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대신에 그 트럼프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달 이제 이후로는 사실 금리를 더 뭔가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돈 풀기도 지금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명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내년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유동성 파티를 즐길 수는 있어도 내년 장세에 사실상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시장 전략을 세우실 때 최대한 올해 엑시트 시점을 찾아 나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방향성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고 결국에는 반도체 이꼴 어떻게 보면은 1만 P의 또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하루 수익률을 이제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뭐 상품 보니까 타이거 쪽에서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또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을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만 보더라도 상장 당일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했었지만 지금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 또한 지금 계속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흐름을 봤을 때도 6월 초 기점으로 해서 지난 이제 5월 달에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역시나 그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또는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상품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보셔야 되고 또 삼성전자 쪽에 투자를 할지 SK 하이닉스 쪽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이제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HBM4E를 샘플을 엔비디아 쪽에 그 출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HBM5를 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빼앗긴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격차를 벌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쇼맨십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지금 현재 2위로 물러나긴 했지만 점유율을 지금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쪽도 지금 뭐 TSMC만큼은 아니지만 수율 개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텍사스 쪽에 그 테일러팹 공장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가동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지난 이제 수주 받았었던 그런 이제 물량들을 이제 앞으로 소화하면서 매출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더더욱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이 TSMC 외에 그런 약간 듀얼 벤더 공략을 또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그런 수주를 따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TSMC의 이런 파운드리 독주 체제가 엔비디아 쪽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2028년도쯤 됐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쪽에 그 TSMC 그 침투율 자체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어서 파운드리 향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뭐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또 갤럭시 시리즈에 또 탑재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높은 그런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범용 반도체 쪽인데 범용 반도체 쪽도 이런 지금 AI 사이클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영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지니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지금의 이런 AI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HBM 쪽에 있어서 여전히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으로 따라 붙는다고 한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HBM 쪽에서 어떤 걸 또 잡고자 하냐면 지금 IHBM이라고 해서 그 발열량을 대폭 줄이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HBM5 세대부터는 많이 또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그 이번 이제 HBM4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비중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위 자리를 이제 잘 수성할 수 있는가가 사실상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문형 반도체 체제로 미리 선 주문을 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고부와 가치 반도체를 납품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는 많이 찍어내면 재고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재고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치 매출은 일단 담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을 두면서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AI 사이클이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지금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돼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메모리 사이클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불확실성까지 이거를 안고서 전략을 가져가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각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또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투자하셨을 때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단일 그런 상품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뭐 삼전 닉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바구니에 그 산업군을 담은 ETF 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 안에 삼전 닉스도 같이 담아
담아가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같이 함께 담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상품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변별력이 없잖아요. 운용사 쪽에서 이제 관련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유망한 그런 산업군들을 선별해서 10가지 이제 종목을 담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중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앞서서 뭐 삼성전자 할 건지 SK 하이닉스 볼 건지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가야 될지 이거 선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용사 쪽에서는 이렇게 담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투자 인사이트로 받아들여서 뭐 개별주를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탑10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 비중이 한 40% 정도,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탑 10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10%씩 해서 10종목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유망한 그런 이제 주도주에서 또 유망한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각각 이렇게 비중 있게 실어가면서 나머지 이제 비중들을 이제 고르게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비중이 높은 게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10%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TC 본더 장비를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TC 본더 장비 쪽에 있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수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타이거 반도체 탑10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또 그의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소부장 기업 섹터를 같이 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구성 종목 중에 원익 IPS 그리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이 이런 이제 사이클에 있어서 낙수 효과를 또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10이라는 지금 ETF 상품도 지금 구성이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산업군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분배금이나 배당을 좀 같이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그 커버드콜이라는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비중이 담겨져 있는데요. 앞선 이제 상품보다는 삼성전자 이제 비중이 23% 조금 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높게 담겨져 있고요. 여기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반도체 탑 10을 또 같이 함께 그 구성 그 비중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이제 커버드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다른 이제 반도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산업군을 그대로 이제 추종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커버드콜 상품은 한 반 정도 이제 추종을 하면서 가거든요. 대신에 분배금을 준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만들면서 그런 관련 산업군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적당한 그런 상품이라서 요즘에는 은퇴자 분들께는 이런 이제 커버드콜 상품들도 꽤 인기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AI 지금 산업군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인 거잖아요. 반도체에서 파생되면서 이제 수혜받는 그런 이제 업종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하자면 저는 이제 원전 쪽을 꼽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서버 그런 이제 가속기 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잡아먹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전력 먹는 하마라고서 또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전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전력 관련 종목들, 특히나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어요. 그럼 인프라가 이렇게 충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그러면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제 원자력 이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원전 쪽은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1차적인 사이클 랠리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사이클 랠리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사이클에 또 신호탄 역할을 했었던 게 지난해 이제 체코 그 원전 수주전에 팀코리아가 그 수주를 이제 따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초석을 다지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제 연말에는 이 한미 협력 관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이제 섹터 역할을 했다면, 올 초부터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 조선보다도 지금 더 빨리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원전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서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 원전 쪽도 원전 협력 쪽도 지금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단 미국 쪽에서는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이란 전쟁 종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제 원전 쪽도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제 탈원전 기조였었던 유럽 국가들이 탈 원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 원전 프로젝트를 또 재개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중동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원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빠르면 올 하반기쯤에 이제 베트남 닌투안 원전 2호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또 팀코리아가 그런 관련 수주전에 또 그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미국 모멘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력을 또 많이 소모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서 지금 올 연초부터 그렇게 미국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전력원을 지금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SMR 프로젝트라든지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ESS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 또 이제 수주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SMR과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사실상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섹터를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 초에서 상반기에 또 원전 쪽에서 가장 강세 움직임 두드러졌던 이제 세부 섹터 중 한 곳이 건설주이긴 하거든요.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전 모멘텀과 함께 또 재건 모멘텀까지 받아가서 굉장히 이제 강세 움직임이 나왔는데, 순차대로 보자면 원전을 일단은 건설을 해야지 이제 원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원전 안에 주기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조기기가 들어가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정비도 하고 꾸준히 운영을 하려면 MRO도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노후화된 원전은 해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밸류 체인 안에서 순환매는 사실상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이제 조정을 줬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 이후에 반등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원전 쪽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쪽에 지금 뭐 건설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밸류 체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ETF 상품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이게 굉장히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에 어떻게 보면은 지분 투자를 했었던 그런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스페이스X 쪽에 뭐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곳들이 시장에서 한때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갈 필요 없이 미국의 우주테크 기업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이제 상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구성 종목군에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ETF 쪽에 이게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쪽에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 상품들도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그 스페이스X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상장으로 인해서 미국의 우주 그런 항공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함께 움직임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상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관련 상품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섹터를 이제 꼽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반도체 섹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메가사이클을 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관련 이제 반도체 ETF 상품이라든지 뭐 삼전익스 각각 이제 개별주라든지 레버리지 상품들 투자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엑시트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섹터를 포트에 담고 있는 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포모 보다도 소외받지 않으려면 지금의 사이클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섹터를 하나 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AI 산업군에서 봤을 때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쪽.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쪽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런 ETF 상품들도 있고 만약에 개별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유망한 그런 이제 개별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 잔신양 CEO와 또 깐부 회동을 하는 LG전자 이제 LG 그룹주들도 지금 이제 로봇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LG 그룹 관련해서 로봇 섹터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원전 섹터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산업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1등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보고요. 에너지 섹터는 사실 굉장히 저는 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원전 쪽에 24시간 가동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고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또 발생하는 전력을 또 담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이기 때문에 사실상 끝까지 가게 되면은 2차 전지 쪽까지도 사실 수혜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제가 사실상 하나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에너지라고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요 세 가지 이제 섹터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잘 구성하신다면은 그래도 올 연말까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포트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옥석가리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3,000당 제약이 고점을 찍고 시가총액 1위를 찍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3,000당 또 제약 사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악재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암울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D&D 파마텍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제약바이오 쪽에 잃어버린 그런 이제 신뢰 회복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거의 한 2년 정도 시세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항체 약물 접합체,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실적이 구체화되지 않고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 반영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제약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 제약사 중에서 좀 명확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금 넘어가서 우리 국내 그런 신약들 가운데서 또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가장 먼저 하반기 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옥석 가리기 잘 해나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상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과열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은 지금 AI 쪽이 굉장히 많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관련 섹터도 이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엑시트 시점을 잘 찾아가시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의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는 가져가되 반도체는 비중을 많이 늘려서는 저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대신에 지금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섹터 중에서 계속 좀 사이클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제가 에너지 관련 섹터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나가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물리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업황을 잘 봐야 되고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나 내지는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내지는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군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은 시장이 흔들리거나 종목이 흔들릴 때 무분별하게 또 손절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비중을 많이 싣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실어 가시면서 내가 굳이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군을 잘 선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린 주식을 탈출을 하시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 중소형주들, 스몰캡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 이제 들어갔다가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이제 당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기업들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 해서 비중 커지고 잘 잘라내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손절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절매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항상 일보 후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끊어내셔야지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어야지 다시 그게 기반이 돼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또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시점에 시장의 이제 주도주 내지는 지금 현재 사이클에 맞는 종목인지 이거를 일단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뭐 실적이 적자이거나 한다면 과감하게 사실상 끊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지는 성장성이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1년 매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 이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죠. 근데 그 평균 단가를 보통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무분별하게 계속 낮추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도 괜찮다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조정이 나오는 떨어지는 시기마다 계속 물타고 해서 비중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한 차례 기간 조정을 바꿔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사실상 비중을 조금 더 태우시거나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항상 고점 구간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지는 물타다가 비중이 많아져서 그냥 마냥 저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시장을 보고 업황을 보고서 이제 종목을 공략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시기가 바닥이 좀 잡혀 있는 구간인지 그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평단가를 조절하고 비중을 조절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은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아예 다 전량 매도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그대로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비중을 실었고 평단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왜 내가 초기에 원래 애초에 비중을 20%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 한다면은 그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많겠지만 내가 무리해서 비중 20%를 원래 태웠어야 되는데 비중 40%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평단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덜어내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 훈련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처음부터 사실 금액을 과감하게 많이 투자해서 하시기보다는 계속 적은 그런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평단도 낮춰보고 비중도 실어보고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조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투자를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항상 매매를 들어가실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거를 일단은 명확하게 세우고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애초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리해서 지금 좀 넣으니까 3% 5% 나네? 지금은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락장에 왔을 때는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문가 활동을 이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이제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주식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돈을 벌어다 주는 장세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칙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번 돈을 또 그 이상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들도 항상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지성적인 장기 투자 이게 아니라 항상 엑시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시트 시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노이즈가 나오는 그런 시기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강세장에서는 조정을 줄 때 살짝의 그런 노이즈 흔들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30만 원대 들어갔다가 또 주가가 흔들리니까 그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노이즈에도 주목하라고 전문가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니까 매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내가 투자에 대한 명확한 투자관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가급적이면은 분산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린 종목을 이제 탈출하려면 애초에 물릴 만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거나 내지는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 준비를 보통은 뭐 50대 때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면 보통 이제 은퇴 시기 자체가 한 65살 정도라고 한다면 한 15년 정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머지 뭐 연금 받으면서 노후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노후 준비라는 거는 사실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일수록 계속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금만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잖아요. 그리고 자산 폭등도 지금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시기예요. 뭐 한때는 뭐 부동산 올라갔다가 미국 주식 시장 좋았다가 암호화폐 시장 좋았다가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좋았다가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 자산 폭등 시기마다 다 갈아타기 하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러기란 또 쉽지가 않기도 하죠. 근데 그런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꼭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딱 그런 터지는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관련해서 뭐 내가 노후 준비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근데 미래를 먼저 설계를 하고 준비한다라는 그런 관점 하에 그런 여러 가지 뭐 투자 상품들 또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일찌감치 경험하면서 그 투자 상품에 이제 비중을 싣고 향후 미래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거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냥 노후 준비 결국에는 100세 시대에서는
그 끝도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활의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내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고 나서 나는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어도 이게 생활이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초에 그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또 늘어나신 분들 이 소비력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뭐 시대에 어느 정도의 지금 노후 자금이 필요해. 이게 사실상 뭐 중위 값으로 이제 했을 때는 뭐 은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 자금이 뭐 1인당 뭐 7, 8억 정도 이상 뭐 소요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 만약에 60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사실상 자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라도 어릴 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내가 40대든 50대든 계속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노후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상향으로 가려는 그런 기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요즘에는 S&P 500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나갔었던 그런 시장이잖아요. S&P 500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유망한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 쪽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간다 한다면은 이제 나스닥 100 이런 이제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지는 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고배당주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커버드콜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분배금 주고 해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ETF 상품들 위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또 꾸준히 또 들어오는 그런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면 좋잖아요. 특히 배당을 또 선호하시는 그런 이제 세대층이 거의 이제 중장년층 쪽에서 많이들 이제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네, 이런 이제 상품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배당주에 따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연금저축펀드 쪽에 투자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당이나 분배금이 나왔을 때 과세 이연이 돼서 이거를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6.5% 이제 세율은 세율대로 또 적용받으면서 그런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은 과세 이연으로 추가적으로 내가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적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강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뭐 ETF 상품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 이제 일부에서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상품 중에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런 상품들을 또 소개를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뭐 공격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타이거 상품 중에서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내지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굉장히 좀 고위험군의 또 변동성을 또 버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10가지 구성 종목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이제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RIA 계좌를 이제 했을 때 이런 뭐 양도소득세 절세라든지 이런 거 이제 노리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회피를 위해서 가신 분들이시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이제 보유를 하실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만약에 시세 차익이 그런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보다 더 많다 한다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 비중을 또 늘려 나가야 되는 시기고 사실 당장 뭐 미국 주식보다 손해 볼 그럴 확률은 지금 시장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지금 주식 쪽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확실히 지금 강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에서 소개 도와드렸었던 뭐 로봇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 섹터들 이렇게 같이 함께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당 분리 과세 정책 상법 개정안 이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내지는 뭐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 꼽아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만약에 지주사를 내가 딱 그 개별주로 찝어서 SK라든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요즘에 또 핫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LG 이런 것들을 내가 변별력 있게 공략할 수 있다 한다면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지주사 쪽으로 이제 그 묶여 있는 그런 이제 ETF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배당 분리 과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잖아요. 그래서 고배당 을 주는 그런 또 ETF 상품들도 선별해서 들어가신다면은 배당도 이제 받으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개별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제 ETF 상품 쪽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 쪽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들 내지는 지주사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 이거를 좀 옥석가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물론 이제 원전 쪽도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이재명 정부 쪽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사실상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내향으로 사실 이제 태양광 쪽의 비중이 가장 높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제 섹터들을 볼 때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파트가 많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등등등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사실상 수혜가 될 수 있는 곳은 태양광이긴 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 깔아두면은 이게 전력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쪽이 가장 저는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태양광은 이미 중국에서 가장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태양광 쪽을 굉장히 또 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관련 기업 중에서는 그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미국의 자회사 하나큐셀을 두고 있고 그 조지아주의 솔라허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태양광 그 턴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와중에 올 2분기부터 이제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섹터가 뭐 우리 지금 정부에서나 지금 뭐 미국향으로 해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뭐 OCI 홀딩스와 같은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곳들도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광 쪽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거나 하면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도 같이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했을 때 태양광 쪽에 이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태양광 관련 기업이나 ESS 또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기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묻어놨는데 삼전 닉스가 대박이 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속해서 교체한다.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엔 또 순환매도 빠르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마음 편히 묻어둔다.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 요즘에는 국내 주식시장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 상품, 그러니까 인덱스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인 거죠. 그런 상품이라든지 코스닥 150 관련된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그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보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0년 정도의 뭐 중장기 추세를 보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미국 ETF 상품들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 그런 현금 흐름까지 고려한다 한다면 배당주나 커버드콜 그런 이제 상품들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품군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올 이제 하반기를 내가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스피는 뭐 어차피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코스피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도 키 맞추기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활성화 대책을 이제 하겠다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 정책이 한 1, 2년 정도 시행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되면서 지금 이제 1만 피까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이제 6,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구조 조정이 한번 이루어질 거예요. 동전주라든지 상장 페이지 종목들 이제 퇴출 한 차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3부제 뭐 이런 리그제를 뭐 들여오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뭐 수급이 불균형되는 게 아니냐라고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있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등급별로 나눈다라는 거고 우량 기업일수록 오히려 진짜 외국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기관 자금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기도 하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상위 20%가 이렇게 앞서서 가면은 나머지는 또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돼서 반영이 돼야지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지금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0포인트를 코스닥이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지금부터 담아가신다 했을 때 또 좋은 또 수익률을 걷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거 상품 중에서도 그런 관련 이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에 투자한다, 막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뭐 레버리지 상품과는 별개로 코스닥 150 쪽에 하반기만 이제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한다 하면 저는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에 있는 관련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많이 지금 변동이 됐어요. 과거에는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쪽과 그 커플링돼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두드러졌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이런 지금 섹터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지금 섹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AI입니다. 결국에는 코스닥도 AI로 지금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리밸런싱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편차가 계속 생기면서 옥석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00포인트를 넘어선다 한다면 뭐 3000스닥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스닥까지 올 하반기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관련 이제 ETF 상품들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거를 한꺼번에 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상품들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인터뷰 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장이 좋긴 하지만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그런 장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닉스 없어서 너무 포모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내가 신념이 있지 않은 상태
확실한 그런 투자뷰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수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서 뭐 종목을 좀 더 이제 보유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손해 보는 것보다는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기회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만들어가는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유동성 파티를 즐기되 이 시장의 흐름에 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률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사이클에서 어떤 또 이제 투자 시장이 유망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계속 좀 같이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어서 일단은 투자자분들께 좋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